이제 기록형도 행정법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 승, 전, 결. 여러분이 이제 서면을 쓴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재기의 적법성이라는 목차로 여기에 있는 쟁점을 담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집행정지 신청서 또는 관련 청구 병합 신청서 또는 소변경 신청서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고. 왜 여기는 다 신청으로 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자, 그러면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뭐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된다든가 대상 적격 처분이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의 문제,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 필요적 전치 예외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내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대상 적격과 제소기간. 여러분 달력이 나온다? 그러면 제소기간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좀 기술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죠. 자, 초일 불산입 민법에 있는 원칙이니까 말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거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과 관련된 쟁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프레임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당해 사안과 관련해서 과연 주체와 관련된 하자가 있나? 절차와 관련된 하자와 형식과 관련된 하자가 행정 절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위반 사유가 있는가? 근데 실무에서는 절차가 제일 많아요. 절차.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간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청문도 도달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초일 불산이 말일 일요일 공휴일 다음날 요게 들어가는 거. 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뭐하고 뭐를 구분해야 돼요? 기속과 재량을 구분한다. 왜? 심사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완전한 심사, 요거는 불완전 심사니까 그래요.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행정기본법 21조에서 재량의 일탈남용 하지 말라고 해놨고, 그 결과는 행정소송법 27조에서 위법하다라고 해놨던 거죠. 그러면 21조에 있는 일탈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일탈남용의 내용, 요걸 보는 거죠. 여러분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예요. 뭘까요? 자, 행정법 일반 원칙 위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불쌍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원래 안 그랬는데 실수였어요. 비례 원칙. 제일 중요한 거, 핫한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실무에서도 되게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행정소송은. 이게 뭘까요? 재량 불행사. 즉 뭐냐면 감경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인으로 반영 안 했던 부분. 자,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 이걸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비례 원칙은 언제나 하는 거고 요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여러분 문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100이면 100이라고 봐요. 왜? 공법 기록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요? 실무가들이 만들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작업이 뭐 과징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과징금으로 감경할 수 있는데 왜 감경사유 있는데도 안 해줬어요. 요거잖아요. 땡깡 부리는 거. 요 부분이 서면에서 담길 수 있는 가장 큰 카테고리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자, 읽어가면서 내가 위법과 관련된 부분은 주, 절, 형, 내, 특히 절차. 달력이 있다면 절차를 물어보는구나. 내용? 재량이겠지? 감경사유가 있는데 안 했다면 일탈남용. 이거 두 개가 거의 8화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기록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을 추구해야 돼요? 평타치고 넘어가야 돼. 평타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작전에서 가장 실효적인 거 두 개 요거. 내가 평타치고 넘어가겠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대상적격, 죄소기간. 요 부분이죠. 자, 당의 내용을 한번 보죠. 당의 내용은 부정당 제재 처분이에요. 자,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이죠, 얘네도. 근데 공공기관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돼 가지고요. 얘네들도 이제 부정당 제재 때릴 수 있어서 얘네들이 해도 처분이에요. 자, 내가 뭘 팔아요? 팔려고 해서 나 이거 뭐 좀 팔고 싶은데 모여봐 이렇게 모이죠. 근데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얘가 가격이 제일 싸. 그래 난 너로 할게. 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요게 낙찰자 너로 하겠어. 지위 확인. 민법으로 따지면 얘는 뭐 어떤 행위 의사표시예요? 편무 예약. 야, 너한테 부킹할게. 이거죠. 부킹.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본계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본계약. 본계약으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도망갈 때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이런 것들. 자, 여기서 if not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 귀속.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당근 거래할 때에 하는 계약금과 똑같고 이거는 편무 예약. 그래서 요거는 민사의 영역. 그런데 얘가 보니까 싸가지도 없고 자꾸 불량품 납품하고 하면 그때 갑자기 열받아갖고 얘가 뭐래요? 꺼져. 이렇게 하는 거. 입찰 참가 정지 6개월. 요거는 뭐예요? 요건 부작위 하명이. 부작위 하지마. 하명. 처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 뭐 요걸 물어봤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기록에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자,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처분 인정되고 직접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 적격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는 안날로부터 90일이라는 부분. 얘는 어떤 안날? 현실적으로. 누가 받았어? 근데 나한테 안 줬으면 현실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9월 1일부터 만약에 90일이다 그러면 초일 불산입이니까 며칠부터? 9월 1일 몇 시부터? 0시부터 출발. 90일 다 카운트 하는 거죠. 그럼 매년 달력이 다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1일이 되고
땅땅땅땅땅땅. 그래 90일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날이 일요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인 월요일 몇 시? 24시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법원에 접수되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당직이 왜 있다? 이런 거 하라고 거기에 당직 판사들이 있어. 당직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접수 날인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11시 50분에 접수 날인 찍히면 재수기한 준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근데 만약에 24시 01분이면 나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직 판사가 저런 거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기록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거죠. 뭐, 저거 똑같아요. 그 사례하고. 적법성 부분은 제소기간에 관한 내용만 규정해라. 그러면은 다른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점수 빵점. 무익적 기재사항. 자, 위법성 부분에서는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 그거 쓰지 말아라. 그렇죠? 여기 내용에서 그런 거 쓰지 마. 그 다음에 취소소송으로 대상이 삼은 처분 전부에 대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제소기간의 최종일? 그러니까 뭐예요? 24시가 되는 마지막 날. 그날 쓰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누가 돼요? 피고는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가 피고가 되니까 이제 얘를 쓰면 되죠. 그런 거는 어디에서 찾아요? 여러분 기록에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한국 원자력 주식회사. 소재지랑 대표이사는 어디에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이런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같은 거 찾아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장 겉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보면 청구 취지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취소의 소죠. 왜 등이 들어가요? 두 개니까. 그래서 피고가 원고 백산전기에 한 거랑 한산전기에 한 거랑 원고가 둘이란 말이에요. 1, 2. 그래서 등. 취소한다. 이번엔 날짜로 특정을 해줘야죠. 처분을. 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자, 이제 기록을 보면서 한번 보죠, 여러분. 기록이 얇죠? 여러분, 공법 기록은 사실은 두껍게 실무도 얇아요. 법률 상담일지 이건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 쟁점을 미리 이제 예고를 해줘요. 자, 1, 2, 3번 문제될 사정 보이지 않아요. 4번 보니까 담합행위 했다는 거로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했네요. 이것도 사유. 5번 보니까 청문 통지서 수령 요번 5분에다가 별표 치면 뭐가 돼요? 이게 절차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 날짜 계산에 문제가 있겠네. 쟁점 예고가 되는 거죠. 사유가 몇 개 있어요, 절차가? 하나, 두 개 있네요. 날짜랑 그 다음에 또 통지서 안 썼죠? 조서를 안 썼어요. 조서를 안 썼다는 것은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명백한 입장이니까 절차 두 개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거는 어느 사유?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심하게 집었네? 비례원칙. 그렇죠?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거. 재량의 일탈남용에서의 재량의 불행사. 그 다음에 비례원칙.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물어본다고 했던 거. 그럼 요걸로 담아야 돼. 구체적인 포섭을. 그 다음 8번. 뭐 이거는 없고요. 넘어가서 9페이지로 가보니까 내부 회의록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박 변호사, 김 변호사, 박 변호사, 김 변호사 얘네 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박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자, 제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제재 처분 기준이죠. 그러면은 형식설에 따라서 원래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쟁점이 아니고 있어요. 왜? 얘는 여기서 시행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다툴 게 있나요? 물어보니까 없대요. 근데 얘가 지금 김 변호사가 찾은 게 뭐냐면 제척기간 얘기가 나오죠.
제척기간 밑줄 치고 그 무슨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도가 됐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건 절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아직 시행 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느냐? 변호사는 해야죠. 그렇죠? 왜 해야 되느냐는 논리는 판례의 논리를 따라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박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과징금 한꺼번에 때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눠서 때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례가 있더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2021년 판례가 있죠. 이게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 행위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알았으면은 과징금을 10억을 때리면 됐었어요. 합해서. 근데 열심히 일을 안 한 거지. 그래서 A에 대해서 과징금 8억을 때리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3억을 때린 거예요. 한꺼번에 했으면 10억이니까 여기 플러스 1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니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판례. 이걸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돼요. 왜? 판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뭐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다 제끼고 판결 요지만 보면 되죠. 세 번째 줄 보니까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 한 경우에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일괄해서 할 수 있다면 니네가 열심히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적게 줄 수 있었는데 열심히 안 해서 나눠서 주면 둘 사이에 편차가 있으면 안 되지 라는 판례. 자, 등기부 현재 유효사항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기재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처분을 했을 때 내용들 특별하게 참고할 내용은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위법성 판단 인정사실 근거 합의 배경하고 개요 쭉 읽어보고 내려오다가 공동행위 내용 뭐 그 내용도 여러분들은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얘네가 백산전기한테 처분 사전 통지했는데 4월 4일자 요 처분서 이게 처분서죠. 근데 도달이 되는 게 중요하고 자, 한산전기에 대해서도 처분일은 4월 4일인데 처분서 통보일이 언제냐? 안날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뒤로 가니까 우편 송달 보고서가 23페이지에 있더라.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누구냐? 이거죠. 그때 얘가 보니까 사무원 박시원이에요. 박시원. 얘한테 주면 알아요? 모르죠. 얘는 뭐 대리인이 아니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전달한 날은 다른 기록에 또 나오겠구나라는 거 체크해줘. 경비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관련 판례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서 때렸다라는 거, 등록 통보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편 송달 보고서, 한산전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사무원 김삼경이라는 애가 이제 줬고 당일날 줬죠. 그래서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기록에서 언더라인을 하는 거죠. 언더라인. 언더라인 하고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쟁점이라는 거는 굵직하게 써 있죠. 그러면 관련되는 날짜 써줘야 되고, 그렇죠? 제소기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절차라는 부분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청문과 관련된 사전통지일 그거 조문 찾아서 써야 되고 확인하고 내용에서 아까 일탈남용에서 감경사유 있었던 거 제척기간 뭐 그런 것들 다 담아갖고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건 파악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 작업은 뭐다? 언더라인. 언더라인을 하는 주된 목적은 쟁점에 관련된 사실관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답안에 담아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보면 소장 보세요. 거기서 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문무대학면 불국로 이건 아까 등기부에 있던 거 넘어가고 청구원인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한다는 행정소송법 20조 1항 써줘야죠. 그때 이제 아까 사실관계 언더라인 했던 부분들 보면 경비원이 언제 했느냐? 실제로 전달한 날이 2022년 5월 3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산전기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5월 2일 날 전달됐으니까 5월 3일부터 이제 90일 이내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5월 3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90일이 되는 날이 7월 31일인데 여러분 달력에 보면 그날이 일요일. 그러면 8월 1일 몇 시? 24시까지.
그렇죠. 8월 1일 24시까지 제기하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쓰라고 그랬으니까 날짜 며칠 써야 돼요? 8월 1일 써야 돼요. 제소기간 나오면 여러분들은 숫자 틀리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추가 점수도 없다. 처분의 위법성, 주절형 내에서 절차. 그래서 사전통지 절차 위반 4점. 이게 왜 위반이냐? 날짜 계산. 행정절차법 21조 4항에 나와 있는 조문 찾아갖고 그대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청문조서 미작성, 열람 미확인. 자, 이 부분 판례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겠죠. 이건 내가 판례를 모른다고 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헌법 12조 1항에서 형사 절차에서의 절차의 독자적 위법성 사유, 이걸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서 투영하겠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지인 것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절차 위반에 대해서 독자적 위법 사유를 긍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절차를 지켜야지. 그래서 이거 위반한다. 절차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문조서 왜 안 쓰니? 그 다음에 이제 실체하자로 넘어가죠. 실체하자 점수 차이를 보세요. 절차랑. 크죠? 왜 그래요? 실체하자가 쓸 게 많기 때문이지.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 어떤 거 쓸 것인가. 자, 제척기간 도가로 15년 담합을 처분 사유에 포함시켰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시켰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법령 위반. 재량에서도 당연히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제한기간의 최고 한도 위반이라는 건 아까 판례가 있었죠. 한꺼번에 했으면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니네가 게을러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안 되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량권의 불행사.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라는 부분. 자,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참조법령에 법령 위반? 이걸 제가 찾아서 해요? 아니죠.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변호사들이 다 찾아줬죠. 여러분 등장하는 변호사들이 다 쟁점을 찾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작업은 얘네들이 했던 얘기를 어디서 찾아갖고 끌어쓴다? 참조법령에서 땡겨오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만약에 답안에 현출하지 않는다.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왜 낼까요? 실무에서도 이 참조법령을 찾고 해당 조문을 찾아서 쓰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가상의 변호인들, 조력자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면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간만 돼서 변호사들 쟁점 찾아갖고 참조법령에서 땡겨와서 쓰기만 하는 부분이. 근데 목차를 뭘로 잡아요? 법령 위반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재량의 불행사. 아까 했던 거 재량의 불행사라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얘가 제일 핫하다. 그 다음에 비례원칙 위반 여부 써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여기는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써줘야죠. 왜 써줘야 돼요? 기판력의 차단효. 나중에 기각돼가지고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아니라 적법성 일반에 대해서 기판력 형성되면 아껴놨던 거 위법사유 쓰지 않으면 날아가는 차단효 당하죠. 그럼 여기다가 비례원칙 당연히 써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고 아니고 나쁜 애들 아닌데요 라고. 그렇죠? 그 부분도 담아줘라. 이거는 뭐 여기 해설에 안 들어갔지만 안 들어간 게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법 공법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기록형에서 사실은 공법이 제일 쉬워요. 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때려박기만 하면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민사나 형사보다 여러분 소송 실무에서 그 서면의 어떠한 엄격한 형식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법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그럼 뭐다? 소재기의 적법성, 당해 본안에서의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쓰면 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조력자들이 다 쟁점도 끌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승전결 다시 한번 공법에서 했던 거, 행정법에서 했던 사례형을 통해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담아내는 부분. 첫 번째 과정은 기록에서 변호사들이 골라준 쟁점, 참조법령, 유기적 연합.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 언더라인. 그 다음에 이걸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거 보면서 기록이랑 같이 투트랙으로 작성해 나가면 된다.
어렵지 않다. 쫄 필요가 없다. 헌법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기록은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사례 객관식보다 더 쉽죠.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채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쟁점을 골라. 특히나 변호사들이 직접 얘기해갖고 법령에서 땡겨와서 조문만 쓰고서 법령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안 쓰면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요. 자, 내일은 헌법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